들어있는 게 투자를 해소해야 된다 이러는데 솔직히 저희 연습생들이나 가수들이 들어갈 때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가수한테 너무 책임지우게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무명 걸그룹 매니저인 A씨. 어떻게든 방송에 출연하려고 PD들을 쫓아다니지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합니다. 때문에 많은 걸그룹들은 각종 행사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와 규모를 따지는 건 사치. 워낙 경쟁이니까 이제 다들 한 잔씩 이제 걸치시잖아요. 신나니까 흥에 겨우셨나봐요. 그래서 그 소주 병따개를 눈에다 하나하나씩 끼우시고 이렇게 춤을 추시는 걸 봤는데 그런 행사인지 모르고 갔는데 수련회였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전 정말 몰랐어요. 그런 행사인지. 치열한 경쟁을 피해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 걸그룹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이나 호텔에 선정적 무대에 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행사도 해외 진출도 힘든 걸그룹들은 최악의 경우에 직면합니다. 감독의 집들이 시중에 굴려나가기도 합니다. 막장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결국 생활과 다섯 살 때부터 본 건데 5살 때부터 이렇게 연예계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에서 상경한 18살 수연이 걸그룹이 되겠다는 일념에 고등학교 중퇴까지 결심했습니다. 싫어하는 일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힘겹게 데뷔에 성공해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상 데뷔를 하고 나니까 그냥 목표가 뭘 다시 설정하고 달려나가야 될지도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저는 약간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데뷔하고 나서. 지금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소녀들. 그 길은 너무도 험난하기만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안 돼. 너무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K-pop sensation BTS reached the top of the Billboard 200 this week. 최근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BTS를 키운 이 남자에게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 방탄 쇼크를 안겨주면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판을 바꾼 남자 Hey yo,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방시혁입니다. 방시혁은 후에 큰 인연을 맺게 되는 박진영과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방시혁의 아버지는 서울 노동청장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공부가 어렵지도 않았고 책을 쓱 한번 보면 그냥 머리에 다 들어갔다고 하네요.
실제로 서울대 입학할 때 든 생각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였다고 할 정도니까요. 진짜 재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서울대 입학 후 음악 활동까지 병행했음에도 인문대를 차석으로 졸업했으니 이 정도면 자기 입으로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방시혁은 서울대에 들어가면서 작곡 활동을 시작하는데 곧 박진영에게 스카웃되어 JYP에게 프로듀싱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JYP에서 8년간 있다가 2005년 JYP를 나와 자신만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박진영과는 계속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JYP와 빅히트 역시 협조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빅히트 소속의 첫 연예인은 바로 2000년 초 대한민국의 밤을 흔들어 놨던 바나나 걸이었습니다. 이 노래도 방시혁이 직접 작곡한 노래였는데요. 이후 빅히트는 K-윌, 에이트, 임정희, 옴무 등의 음악 프로듀싱을 맡으며 국내 시장에서 괜찮은 수준의 매출을 이어나갑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방시혁은 이미 국내 최고의 작곡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JYP 시절 G.O.D의 네가 필요해, 0%, 하늘색 풍선,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비의 나쁜 남자, 아이두 등 국내 최고의 히트곡 제조기였습니다. 방시혁이 자신의 닉네임을 히트맨 뱅으로 만든 것은 결코 허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한 곡으로 33억 원을 벌었고 총 저작권료로도 100억 원 이상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시혁의 작곡 능력으로 의존해가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소속사가 설립된 지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랩몬스터가 인터넷에 올린 음악을 듣고 방시혁은 바로 그를 찾아서 빅히트로 데려옵니다. 랩몬스터를 영입한 방시혁은 남성 힙합 그룹을 만들기로 기획합니다. 지금의 BTS 노래는 힙합보다는 K-팝에 훨씬 가깝지만 당시에는 정통 힙합 그룹을 만들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탄 연습생을 거쳐간 멤버들을 보면 빈지노부터 로꼬, 레디, 베이식, 아이언 등 이미 쟁쟁한 래퍼가 된 멤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K-팝 아이돌로 컨셉을 잡고 지금의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부터 너무 촌스러워서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 아니냐는 등 각종 놀림을 받아 멤버들도 어디가서 그룹명 말하는 것을 많이 민망해했다고 할 정도인데요. 지금의 BTS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K-팝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미국에 진출하려고 노래를 영어로 일부러 만들지도 않았고 다른 그룹처럼 미국에 가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랩몬스터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의 영어 실력만 봐도 이들이 해외 시장을 크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배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방시혁의 콘텐츠 시장을 읽는 눈인데요. 방탄은 외국에 나가서 홍보할 만큼 자금력이 있진 않았지만 온라인이라는 무대를 200% 활용한 K-팝 그룹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가수의 콘텐츠라고 하면 앨범을 내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TV 예능에 나가 자신들을 홍보하고 공연을 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방시혁은 방탄소년단의 콘텐츠가 단순히 그들의 음악과 공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했습니다.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라면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BTS의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콘텐츠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브이로그를 찍어 자신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에는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여 그들의 활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미친듯이 트위터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리트윗이 많이 된 아티스트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합니다. 또 유튜브로 콘텐츠 플랫폼에 옮겨가는 것을 감지한 방시혁은 일찌감치 방탄TV라는 채널을 만들어 거의 이틀에 하나꼴로 업로드를 하며
엄청난 양의 컨텐츠를 생산하기에 이릅니다. 시기를 잘 타기도 했고 기회를 잘 잡기도 한 방탄은 실제로 K-팝이라는 문화를 미국에 처음 제대로 진출시킨 그룹이 되면서 빌보드 200 차트 1위까지 합니다. 참고로 빌보드 200 차트는 앨범 전체의 순위를 따지는 차트입니다. 다양한 빌보드 차트 중 두 번째로 중요한 차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빌보드의 차트 중 인기를 가장 확실하게 반영하는 차트는 바로 빌보드 핫100 싱글 차트입니다. 바로 강남스타일이 2위까지 올라갔던 기록을 세운 차트인데요. 이번 BTS의 곡은 몇 위까지 올라갈지 매우 궁금하네요. 이런 결과에 힘입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작년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1,00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빅히트의 구조상 돈을 버는 소스의 전부가 거의 방탄소년단이어서 방탄이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매출인데요. 거기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출은 SM, YG, JYP보다 적지만 영업이익은 3사를 모두 제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탄이 아직 데뷔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이돌 그룹이 처음 데뷔를 하면서 계약할 때 소속사와 3대 7의 배분으로 7년간 계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방탄이 작년에 900억을 벌었다고 하면 270억 원 정도가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각 멤버당 작년 한 해 동안 20억에서 30억의 몫을 챙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것은 빅히트의 수장 방시혁의 수익입니다. 빅히트는 법인이지만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식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빅히트의 주식은 현재 4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그들의 총 기업 가치는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방시혁은 빅히트 엔터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어 그가 가진 주식의 가치만 현재 3,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가 방탄에 총 투자한 돈이 3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100배가 넘는 수익률을 올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준비 중인 빅히트의 주식 상장이 되면 기업 가치는 지금의 2배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 중 하나인 넷마블에서 빅히트의 주식을 2천억 원어치 구입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넷마블의 의장인 강준혁은 방시혁의 친척으로 3조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30대 부자 안에 드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넷마블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8년도에는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한 게임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그들이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원희투에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1945년 5월 8일 마침내 어둠이 걷혔습니다. 유럽 전역과 전 세계 사람들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한 D-Day 이후 거의 1년 만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패전에 직면한 아돌프 히틀러는 그 어느 때보다 집요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3제국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전쟁의 잔혹함과 나치의 관계는 점점 더 지독해졌습니다.
맥주 대낮에 서울에서 일어난 인질극. 이게 뭐야? 아, 소개팅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라고 하지 마. 가라고 다. 빨리 오래매요. 에헤이, 지금 잡고 싶은 건 남자인데 당장 상대해야 하는 건 용의자. 어머 뭐 이렇게 과감해요? 어떻게 되고 있어? 인질 남녀 각일이 내 동남아 계열의 30대 인질범 남자 둘. 무기는 휴대용 RP입니다. 헬기 불러달란대요, 탈출력으로. 어디서 본 건 많아가지고 서울에서 헬기를 띄워달라는 건 좀 아니잖아. I'm here to help you. You can tell me what you need. 야, 유학파를 아주 유창하다. 근데 쟤 뭐라 그러면? 어쨌든 안으로 들어갑니다. Stop there! 상황이 심각한데요? Everybody helicopter. Look, you see the car? That car will take to the helicopter. 뻥이지만 일단 그럴싸한 미끼를 던지는데 성공. How about you give me one hostage? What is that? 아, 거의 다 넘어왔는데 뉴스가 방정이네. I told you, no special forces. 들킨 마당에 저격까지 성공. 이 아니라 실패. 뭐야? 말로 좋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괜한 벌집을 들쑤셔서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만 겁니다. 아이고 인질이 다 죽었어요. 고투더 헬이 될 줄 알았다면 헬기 불러줄 거라는 자책감이 드는 채윤. 사람 죽어나가는 거 이제 더 못 보겠습니다. 며칠만 쉬고 있어. 내가 해외 출장 갔다 와서 그때 다시 얘기하지. 유학파를 놓칠 수 없다는 팀장님은 외국 가시고 정보 어딨어? 선배는 갑자기 오타령인데 점장이 모치래 점장. 큰 사건이 터졌나봐요. 크다 마다요. 각종 CG로 번복된 통제실에 들어가자마자 임무 시작. 저 누구랑 통화하는 겁니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끊기기 전에 일단 전화부터 받읍시다. 카메라 여기 있어요. 다짜고짜 전화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현빈이네. 오, 밑에 봅시다.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경위 하채훈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이 남자의 사심. 이쁘다 그래서 난 또 엄청 이쁜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여배우 자존심 스크래치 내는 대사에 오늘 통화는 여기까지. 어떻게 된 거야? 저쪽에서 껐어? 제가 종료했는데요. 그녀의 밀당 기술에 관계자 모두 너털 웃음이 나는 와중에 다시 전화 들어옵니다. 그 웃음기를 싹 가시게 만들어주는 태구의 전화. 인질이 잡혀있네요. 그냥 인질이 아니라 아는 인질? 종 팀장이 왜 저기 있나? 태국으로 출장 간다고 하시더니 007 빵을 하고 계십니다. 007 빵! 에헤이. 정 팀장님. 오늘 목발 좋으시네.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저 친구 마음에 드는데 그냥 다 때려치우고 채연 씨하고 소개팅이나 할까? 전 언제든 환영입니다. 거기 다른 사람이 됐냐? 밥 먹어야 되니까 인사는 요만큼만 하고 조금 이따가 또 봐요. 인질극도 식후경이라는 태구의 뒤를 캐보니 보통이 아니야. 쿠알라룸푸르와 방콕에 거점을 두고 온갖 음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일종의 국제적인 조폭 두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에선 정진구 팀장이 인질협상 팀장 맡고 비밀리에 방콕으로 갔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는 길에 정 팀장을 납치했어요. 인질로 붙잡힌 기자 구하러 갔다가 도매급으로 잡히셨죠. 이제는 카드가 2장이 됐습니다. 기자 하나, 경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벌면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조사를 구출하는 거야. 이미 태구의 패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 구출 작전이 시작될 때까지만 협상을 하면 되는데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그 전에 정준구 팀장님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인질 상태가 이상 없는지 확인 좀 하자는데 이상 무지하게 많아요. 팀장이 좀 힘들어하길래 내 약 좀 주라고 했거든. 정 팀장님. 손맛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으시니 아주 찰지게 알람을 울려대는 남자. 무슨 이중인격자인가요? 대한일보 윤동훈 사장. 1시간 준다. 보고 싶다는 사람이 국내 굴지의 언론사 사장이신데 우리 회사 직원이 타국에서 인질로 잡혀 있어도 나는 오늘도 퍼팅을 하겠다는 골프만이야. 모셔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윤동훈 사장님? 예, 윤동훈입니다. 이 기자 안부부터 물어봐 주세요. 이 기자 괜찮아? 이 기자, 우리 꼭 이 기자? 근데 두 분 친하세요? 아예 뭐 입사 때부터 가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타임. 이상목 기자 대표 특종이 뭐죠? 2014년 6월 군 복무 기간이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특종 기사. 누가 보면 물어볼 줄 알고 미리 준비한 줄 알겠어요. 눈치가 빠르네요. 스탠드업?
태구의 천리안 때문에 딱 걸린 사장님의 믹스 컬러 패션 스타일. 소속 기자가 납치돼서 인질 협상이 오가는 판에 골프를 치러 가셨다. 윤 사장님이 지금 너무 당황하셨어요. 당황을 넘어 황당한 격발. 이 협상의 끝은 대체 어디? 인질 하나 죽고 분위기 다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인질 분명 더 있어. 우리가 막아야 돼. 인질극의 이유를 파헤쳐보는 채윤. 데드폴이라는 용병 집단인데 민태가 어마무시했네요. 가는 전투마다 휩쓸고 다녔어요. 이 동남아 시장 한국무기 밀거래에 민태구가 연관된 흔적이 꽤 많아요. 살인, 강도, 납치에 무기 밀매까지. 상대가 아주 거물 중에 거물이구나 싶은 것도 잠시. 드디어 태구의 본거지로 침투하는 특수 부대원들. 헌데 상대 또한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죠. 여행 중이다 가족인 것 같은데 애들까지 있더라고. 애들이요? 인질이 더 있다는 건가요? 전부 넘겨주십시오. 뭘? 가지고 계신 정보들. 숨기지 말고 모두 다 주시고 하나 더. 그리고 민태구는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연결 들어옵니다. 다시 마련된 협상 테이블. 바쁘신가 봐요? 한참을 기다렸네. 민태구 씨도 어릴 때 착한 어린이였나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좀 제대로 된 질문을 해봐요. 아, 감성의 호소에도 안 먹히네. 왜 나를 다시 부른 거죠? 그렇지. 둘이 뭔가 인연이 있는 건가요? 나인 일렉트릭스 구간 소회장.